그런 김에 한동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예. 한동훈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번은 책임져야죠. 네. 본인이 국회 정부를 대표해서 체포 동의안을 내고 그날 뭐죠? 이유에서 이유에 대해서 국회 요청 이유에 대해서 네. 국회와 설명을 했잖아요. 30분 넘게. 예, 본인이 뭐 주저주저 했잖아요. 뭐 너무 길다고 해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이렇게 국회에 내놓고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법적인 게 아니고 네. 정치적 당연히 지는 건데. 당연히 져야죠.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예를 검찰총장도 너무 당당하고 네. 총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도 저도 책임질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범죄자로 거의 뭐 인정하고 체포영장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줬잖아요 그걸 네. 하라고. 네. 근데 기각이 됐어. 그럼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고 사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안 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오히려 당당한 것 같아. 나 이제 이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이번 이게 기각된 게.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면 영장심사가 범죄 유무죄 따지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경질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건 제1야당의 과반수석이 넘는 제1야당의 대표를 갖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으면은 네.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근데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이걸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죠.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사실 저는 가결파 색출보다 네. 더 중요한 게 한동훈은 반드시 이번에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상대를 하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 수치예요, 수치. 국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갖다가 탄핵제도가 있잖아요, 국회에. 네. 탄핵제도가 있어요. 당당히 탄핵을 해야죠. 네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죠, 당연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 분위기 잡힌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탄핵 이야기를 했고, 아니 탄핵은 아니다. 이거 해임. 민주당 안에서 해임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박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외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임은 대통령이 해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해임해달라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안 하겠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우리 야당의 대표를 갖다 이렇게 능멸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금년 3월 달에도 한동훈 탄핵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 내에서 역풍 분다 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탄핵 하면은 아마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각. 근데 기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으로는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건데 사퇴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탄핵을 하는데 탄핵 사유도 저는 뭐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많습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거, 중립 네. 의무를 위반한 거,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거, 그것도 그다음에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김건희 주가 조작을 비롯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들,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걸어서 저는 탄핵은 가능하다고 봐요. 자, 한동훈 탄핵 사유와 관련해 갖고는 어저께 사무리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한동훈은 이번에 반드시 탄핵 조치해야 된다. 예. 입장에 탄핵 추진 거죠. 반드시 해야죠. 예. 민주당의 그것이 하나의 민주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민주당이 힘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애들이요. 예. 이거 그래서 민주당이 당했잖아 지금 계속. 근데 이번에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당연히 반응으로서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건 허수아비 야당이지. 그럼요.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무것도 못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도 탄핵했다가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기각될 때 헌재 전원 기각했어요. 근데 역풍 없잖아요. 전혀. 역풍 없고 우리가 이상민을 한 6개월 안 봤잖아요. 네. 얼마나 속이 좋아요. 한동훈 탄핵하면 한동훈도 좀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네. 한 5,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5, 6개월 동안 그 얼굴 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거만으로도 속이 막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더 걱정은 네. 검찰이 다음 총선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건 야당에 대한 정치 수사 같은 거 조용해야겠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하고 조심이 있을까요? 검찰은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네. 이게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영장을 또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은 뭔가 수사 내용에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하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거를 제시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면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저는 이제 불구속 기소하겠죠. 예. 기소로 갈 거라고 봐요. 다음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라고 보는데 또 몰라요, 이거. 또 몰라요. 한동훈이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이 있으면 네. 이 한동훈은 앞으로 총선까지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거든요. 네. 난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뭐 딴 거 아니에요. 다음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자는 거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같은 인간들은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면 분위기 바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리고 행정부에서 일단 법무부 장관이 네. 국회에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내고 그랬으면은 근데 또 그게 기각이 됐다면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이제 권力분립이 있잖아요. 네. 권력 분립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지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살려준 건 사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 때문에 산 거야. 네. 그럼 입법부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니들이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탄핵이죠. 그게 사실은 상권 분립이고 그렇죠. 이게 서로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입법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사실 이건 호구지. 이게 당하고 견제를 못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번에 저는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럼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검찰에서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이러한 장난질을 못 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원래 우리 교수님하고는 그 금요일 날 방송을 하죠 우리가. 예. 일요일 날 하는데 요번에 이 이슈를 못 다뤄가지고 오늘 화요일 날 좀 급하게 방송을 했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도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이 있고요. 참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해서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뭐 선거 기획단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심사위원회도 만들고 선대위원회도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겠죠. 당 대표의 위치는 더 공고해지겠죠? 그렇죠. 더 공고화되고 뭐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조홍천이 바로 다음 날 그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법 리스크는 없지만 법원 리스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원 리스크. 이 재판 받을 거니까. 그건요. 법원 리스크는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지금 뭐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법원 리스크. 그리고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뭐요? 방송에서 그랬어요. 가결표 의원들이 오히려 이 영장이 기각되면은 오히려 이거 봐라.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가결했고 가결되니까 사법 리스크 벗고 얼마나 좋아졌냐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에이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김종민 의원하고 이원욱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 이런 가결한 사람한테 표창을 줘라. 오히려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리 회부해야 돼요. 그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지? 정치인들
그렇게 해야 정치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참나. 제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서 타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정치 하시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인데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정감사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이제 국정감사 잘해야 돼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야당의 시간이고 예를 들어서요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은 검찰청, 법무부 이런 감사를 다 해요. 그럼 그때 이제 한동훈도 불러나오고 검찰청장도 불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준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아니 쑥대밭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 정도로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여타의 이제 상임위에서도 좀 민생을 잘 챙기고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기면은 정말 국정운영 잘 하겠구나. 이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 그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반전의 시간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제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또 이제 민생을 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유능한 능력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해요. 예. 확실히 지금 민주당의 시간이 왔죠. 민주당의 시간,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정감사 있고, 그리고 이재명 리더십이 더 공고해졌고, 네.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또 앞서고 나면 완전히 날개를 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야 이제 정말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가 이 검찰이 이걸 그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저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탄핵이? 탄핵을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왜냐하면 좀 잊혀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묻어져가지고 막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탄핵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해서 빨리 탄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아니고 탄핵을 지금 바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국정감사 이후에 특검 하거든요. 대장동 50억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있어요. 이거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특검도 근데 특검은 그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네.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처리할 때도 말이 많고 국회의장이 뭐 또 올리고 말고 말이 많고 처리가 돼도요. 대통령이 그치. 특검을 임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은 또 위험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 와이프 특검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구나? 그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라도 제가 볼 때 윤석열이도 안 할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도? 하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특검에 너무 이렇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특검에? 예, 기대를 걸면 안 되고요. 저는 한동훈 탄핵은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영장을 기각하고 이렇게 잘못한 장관을 그대로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하고 장관 뭐 어쩌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 인정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 있을 강서구청 선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사람만 만나겠네요, 일요일 날. 그렇죠. 그렇죠? 일요일 날 만나갖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네.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뵙겠으면 좋은데. 그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네. 제가 또 하나 광고를 해야 돼서 교수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